자, 지금의 양봉을 완전히 추세의 확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이자 근거로 첫 번째,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65.7K의 종가 시가 마감을 위해서 상회해줘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이번 장에선 단 한 번도 그 상승을 가져가지 못했고 현재는 아래쪽 63.4K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봉 마감이 실패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몸통으로 한 번도 마감한 적 없는 구간을 하회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의 양봉이 꼬리 없이 양봉으로서의 상승으로 완전히 출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퍼센티지로 봤을 때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장에서만 해도 우리 상승장으로 올라갈 때 두 번의 주봉이 꼬리가 굉장히 짧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상승장에서도 꼬리는 굉장히 짧게라도 있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우리가 추세의 반전을 가져갈 때는 그래도 이렇게 꼬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꼬리 없는 양봉, 이것이 반등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설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의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우선 이 윗구간에 있는 63.6K 부근의 숏 과다 물량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오늘자 청산 히트맵인데요. 실질적으로 63.69K, 약 64K죠. 요 부근에요. 지금 숏 물량이 굉장히 과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죽이고 나서 여기를 완전히 숏 스퀴즈 시킬 수 있는 장대 양봉으로 우리가 지지 돌파까지 받는 게 아닌 이상 요 자리를 죽이고 나서 다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무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구간을 페어, 바이낸스, 차트별로 볼 수 있는 데를 본다 하더라도 위로는 64K와 64K 위에 있는 과다 숏 레버리지 물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상승을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단기 반등, 어제 기준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의 단기 반등은 제가 어제자 영상에서도 거짓말 조금 보태서 진짜 제가 100번 넘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가 뭐 그리 이상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추세의 RSI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우리 해당 구간까지 양봉이 올라왔을 때 해당 양봉과 거래량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지금의 양봉에 대한 거래량은 이때의 양봉에 비해서 반절도 되지 않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RSI는 급격하게 상승을 자아내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우리가 매물대가 굉장히 얇다, 지금의 유동성이 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되돌림 없이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받아내면서 그대로 반등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자리처럼 충분히 숏 물량을 죽이는 구간에서의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에 딱 좋은 조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모를 느끼시기보다는 조건을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셔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인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좋아요 3초면 되죠. 다 보시고 나셔서 취소하셔도 되니 지금까지 정말 좋은 수익권 가져온 저의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대응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해당 양봉을 조금 위험한 상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63.6K에서 지지 돌파를 받는다면 우리가 소폭의 레버리지와 소폭의 비중으로 정찰병 정도를 보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전 인트로에서 봤던 64K 있는 물량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돌파 지지를 받는다면 비중과 레버리지를 조금 더 실는 돌파 지지롱을 보셔도 되고요. 만약 이 자리에서 소화 후에 만약 내려오는 추세를 보인다면 아래쪽 FVG에서 눌롱 자리를 밟는지 아니면 이 추세를 그대로 꺾어버리는지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추세가 한 차례 꺾이면서 아래쪽의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간단하죠. 첫 번째는요, 현재 구간을 보시면 하단에 RSI 지표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숏 물량을 제거하러 가는 구간까지 양봉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에 거래량을 체크해 보시면 이전 주요 파동 대비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았다.
멀지 않아서 이 구간을 체크해봐도 RSI의 증가는 비슷하지만 거래량은 턱없이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죠. RSI는요, 거래량이 아닌 가격의 변동 속도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얇은 상태에서도 단기 급등이 나오면 지표가 과열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의 상승은요, 강한 실질적 매수의 이런 상승의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항대 부근에 해당 자리 그리고 해당 자리 64K와 63.6K의 유동성을 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조금 전 봤던 청산 히트맵의 숏 물량 보이시죠? 지금 보이는 이런 자리들의 이전 고점에 대한 저항 반응과 추가적인 거래량 실림 여부를 확인한 뒤에 롱을 잡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이 진짜 찐 반등이라고 친다라고 해도 63.6K 보이시죠? 이 구간을 지지 돌파할 시 정찰병을 보내시면 되고요. 만약 64K 부분을 완벽하게 돌파 지지를 받을 시 비중과 레버리지를 늘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구간 두 가지를 소화 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온다면 자, 그랬을 때는 어디에서 첫 번째를 봐줘야 된다? 이 추세를 저는 완벽히 되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추세가 찐반일 시에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4시간 봉의 FVG 중단선 보이시죠? 자, 요 중단선까지 63.1K를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이 4시간 양봉이 모두 다 확정적으로 끝이 났을 때 이 사이에 생기는 이 양봉의 갭 구간 있으시죠? 여기에 중단선까지 확인을 할 것인가 새로운 양봉의 중단선 갭 구간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요 두 가지 구간 정도만 제 관점에서 나갔을 때의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모두 돌파 시에는 아래쪽 62.3K까지 이탈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자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무포자들은 숏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숏을 이미 고점에서 평단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욕심이 나신다면 63.6과 64K를 기준으로 손절가를 걸어 두시고 이 아래에서 분익을 한번 하시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저 또한 포지션을 그렇게 보기 위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충분히 이렇게 물량에 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로스가 나도 크게 문제없는 익절 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매매 일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포지션을 잡는다면 이전 포지션을 잡으면서 매매 전략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손절이 나든 익절이 나든 사실 지금은 손절이 날 구간은 저는 전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롱 포지션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그리고 진입가 목표가까지 알려드리면서 제 포지션 잡이를 모두 다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대응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스터디룸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 본 채널에서부터 많은 함께하신 구독자분들 많은 인증 댓글 남겨주시고 계신데 위쪽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서 제가 이게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다시 되돌릴 것 같다, 저는 하락의 여파가 조금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 어제자 주봉 마감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제가 흰 선으로 그어놓은 자리 보이시죠? 63.34K 부근을요, 한 번도 하회해서 마무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주 마감을 요 아래에서 몸통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꼬리 없이 올라가는 주봉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단편적으로 우리 이전 장의 상승장을 봐도요, 여러분 다 꼬리가 있습니다. 추세를 전환할 때도 나왔던 꼬리가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 정말 미세하게라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아예 꼬리 없이 출범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추세선을 없애고 본다라고 해도 여러분 굉장히 미미한 꼬리가 나와 있죠. 자, 이러한 꼬리 출범의 단기 상승의 추세 전환이라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단기 반등, 자리에서 반등을 받고 올라가는 구간은요,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의 저점 추세선입니다. 이 저점 추세선은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방어가 됐던 이 상승 지지 구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오랫동안 방어를 해줬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지금 자리에서 상승을 올려버리지 못하면 아래쪽 유동성을 확인하는 하락이 깊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트코인의 차트에서는요, 같은 곳을 계속해서 지지한다면 그 지지의 힘이 얇아
가지입니다. 자, 한 명을 지탱해 주는 것과 양봉을 2명, 3명, 4명 지탱해 주는 힘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구간에서 상승이 정말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63.6K와 64K 있는 물량을 소화하고도 장대 양봉으로 이 하락의 구조를 바꿔주는 초크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이런 초크 굉장히 어려우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ICT 관점이라고 하는 트레이딩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ICT 관점은요, 이너서클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세력이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세력이 어디에서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매매 방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던 과정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는 보통 이런 상승 추세의 장대 양봉이나 하락 추세의 장대 음봉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매도세가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이 가격이 텅 비어서 개미들이 추격을 하지 못하는 FVG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FVG는 중단선까지 다시 한번 기회 구간으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전 장대 음봉이 터졌을 때도 중단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선의 돌파 지지를 받았을 때 올라가도 늦지 않고 지금은 돌파 지지를 받지 않은 상태,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식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간을 대비해보면 이 중단선을 한 방에 뚫어주는 매도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매도 음봉은요, 한 번에 이전 상승의 시작점이었던 저점을 완벽히 돌파하면서 약세의 구조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음봉이 나오면서 초크, 구조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이런 상승으로서의 하락 추세의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구조의 초크,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파동 하나의 상승분을 못 먹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손익비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확신 없이 이것이 설사 반등의 시작이더라도 리스크를 죽이고 손익비를 줄이는 것이 낫지, 이것이 다시 되돌아올 것을 가만도 하지 않고 박도처럼 도박성으로 우리가 롱을 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동의 관점도 마찬가지인데요. 파동은 제가 큰 그림부터 2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쉽게 드릴 겁니다. 우선 파동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상승을 할 때는요, 임펄스, 상승하는 5개의 파동이 필요하고 조정을 받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3개의 파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하락을 할 때는요, 하락으로 내려가는 충격파 5개가 필요하고 조정으로 올리는 상승 3개의 파동이 필요합니다. 자, 파동은 기본 원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지금은 초록색의 관점과 흰색의 관점 2개의 파동 관점으로 나뉩니다. 자, 초록색의 관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초록색의 관점으로 보는 트레이더들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상승 파동이 끝이 났고 트럼프 인기로 따졌을 때 하나의 조정 파동이 지금 시작됐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정, 이번 저점에서는 조정이 끝이 났고 이제는 새로운 상승 파동의 시작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파동에서는 아니, 나는 여기가 꼭지점까지 완전히 상승의 파동이 끝이 났고 지금은 조정 파동으로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다음 우리 지금 상승 파동보다 한 번 더 하락이 남은 뒤 이 위에 다시 상승 파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관점대로 일봉을 왔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초록색의 관점에서는 상승 5파가 시작되는데 그 사이 하락 파동 뒤에 오는 상승 파동 요 구간에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 파동의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가는 상승 파동, 세부 파동 중에서도 똑같이 하락하는 파동 뒤에 상승하는 파동 요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정 파동과 그 다음 지금 상승으로 가져가는 파동과 겹치는 구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리가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하락이 한 번 더 남고 올리는 자리인지 이 2개의 파동 모두 다 같은 관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2개의 파동이 갈리는 구간은요. 이번 한 파동, 상승 파동 뒤에 오는 다시 한번 조정 뒤에 상승이 있는
있냐 아니면은 그대로 떨어지냐 이것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것을 조정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하락 파동의 끝이 나고 상승 파동으로서의 시작이냐 아니면은 아직 한 차례의 파동이 더 남았냐 그것만 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지금 조정 파동이 하락분을 모두 채웠나를 보면 되는데요. 자, 적절하게 지금의 조정 파동이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파동이 WXY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WXY가 뭘까? 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조정은 ABC 파동이라고 했죠. 근데 이 ABC 파동으로 끝이 나고 다음 파동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한 번 더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난 이 조정을 한 번 더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ABC 그리고 하나의 축이 나오고 또 ABC 하락 파동이 나오는 걸 WXY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ABC 요 한 묶음의 파동이 W 그리고 하나의 축을 X라고 하고요. 또 한 번의 ABC를 Y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Y파동에서 ABC 지금 마지막 C파동에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의 상승 파동이 C파동 마지막 아직 하락이 더 남았냐 아니면 C가 끝이 났고 올라가냐 이것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ABC 파동이 어떤 플랫 파동인지 아시면 되겠죠. 자, 플랫 파동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셔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데 자, 우리 A의 고점으로부터 두 번째 고점인 B만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A 고점보다요 눈에 띄게 B 고점이 올라가서 끝이 났다. 그럴 때는 확장 혹은 러닝 플랫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떻죠? 동일하거나 거의 조금 더 올라온 사이에 있죠. 자, 이런 것은요 레귤러 플랫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쉽죠? 그럼 레귤러 플랫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래에 있는 확장 플랫처럼 C, 우리 요 구간보다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으며 그리고 미달되지도 않는 1대1까지는 내려온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레귤러 파동에서 1대1 자리는 62.3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이 구간까지 모두 내렸나요? 아니, 미달분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달분이 남았어도 우리가 이 파동이 모두 다 정확할 순 없다. 우리가 62K 부근에 내려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다고 보더라도 우리 미달분으로 찍었던 이 숏 물량이 과다 구간 64K의 유동성 자리까지는 확인을 해주고 올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변수까지 보시면서 롱을 잡아야지 확정적으로 롱을 당기기보다는 이 모든 체크리스트를 완벽히 소화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물량을 다 채우지 않고 지금 올렸기 때문에 변수에 대응을 할 예정이지만 해당 구간에 대한 리스크까지 대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확인할 거 봅시다. 숏 물량을 죽이고 나서 이 위에 있는 반화 고점까지 돌파 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는 이곳에 돌파 지지를 받았을 때 저레버 저비중으로 저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64K를 완전히 구조를 회복해주는 장대 양봉이 뜬다면 여기까지는 모두 다 비중과 레버를 올리면서 제 남은 추가 하락이 남았다는 관점을 폐기하고 돌아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물량을 모두 다 구조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온다면 눌론 관점에서의 4시간 FVG를 보거나 혹은 이 4시간 봉이 완전히 마감된 후에 새롭게 생긴 양봉에서의 FVG 중단선을 체크하고요. 이 눌론 관점의 자리까지 모두 다 폐기하는 하락분이 등장한다면 제 관점으로 돌아서는 대응점 62K와 61K 순차적인 눌론 자리들의 유동성을 체크하면서 하락분에 대응해서 롱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롱 자리로 돌아서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찐반의 시작이냐 한 번 더의 하락이 남았냐 페이크 상승이냐 그것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점으로서의 관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미결제 약정이 갑작스럽게 튀었다가 확 낮아지고 있죠. 자, 이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는 정체 형태를 봤을 때 신규 매수 유입 포지션보다는 기존 포지션 주로 정리된 포지션에 따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가격은 높아지는데 지금 미결제 약정은 뭐예요? 현재 남아있는 포지션, 뭐 롱이든 숏이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포지션이 얼마나 있는가를 뜻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숏 포지션이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산 히트맵을 봤을 때도 위쪽으로 아직까지 숏 물량이 너무나 많고 기호로 봤을 때도 전체 거래소에서도 아직 숏 물량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여러분 이상한 반등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나오는 반등이요. ICT 관점에서 봤을 때 상방의 유동성을 충분히 터치하러 가는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상단 저항선이 굉장히 두터우므로 여기까지 두 자리를 모두 뚫어내면 변수 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응으로 가야 하는 자리가 분명하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수에도 조건부 대응 자리를 가져가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야간에 또 다른 움직임이 발생한다면 제가 또 한번 브리핑 드릴 테니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달라지는 차트에 있다면 추가 브리핑은 제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혹은 스터디룸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를 알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개인 채널로 모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응원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여러분 저 나름 조금 이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